이제 오늘 드디어 떡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채비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이론은 공부가 끝이 났고, 오늘부터 이제 떡밥인데, 떡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채비가 아무리 좋고 멋지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붕어가 먹이로 사용되는 그 떡밥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붕어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밥에 대한 그 기본 개념과 특성, 요거를 빨리 공부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떡밥은 이제 곡물류, 그 다음에 이제 어분,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무게는 바늘에 떡밥을 달았을 때 바늘이 바닥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떡붕어가 그 중층에 떠 있거나 표층에 떠 있을 때, 미터 낚시를 할 때 떡밥의 무게가 많으면 찌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니까 안 되겠죠. 무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떡밥의 재료의 무게는 물 밖에서 각각의 입자에 나타나는 중량이다. 기본 입자가 가지는 중량을 따지는 것으로 동일 부피의 무게로 비교될 수 있다. 다 아는 거고, 무거운 떡밥 재료는 비중이 높아 물속에서 그대로 흘러내리며 가벼운 것은 물을 흡수하며 서서히 떨어진다. 무게는 떡밥 재료에서 절대 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미터 낚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가벼운 것,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가벼운 것. 자, 그러면 가벼운 것 요거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둘째로 크기. 떡밥이 가볍다,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크기가 크면 무거워지겠지. 자, 크기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떡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는 크기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떡밥을 만드는 것은 다 곡물성이나 식물성이나 동물성 모든 거를 다 건조시키고 아니면 프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지? 가루 한 개 한 개가 얼마나 크냐,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양한 입자의 크기는 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 먼저 여기서 크기는 우리가 이제 대립 크다. 알갱이가, 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크다. 그 다음에 뭐 중립이 아니고 이건 이제 소립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립 이렇게 얘기해.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뭐야? 가늘다. 가늘 세자니까.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뭐 어떤 떡밥 봉다리에 보면 세립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립은 거의 쓰질 않습니다.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대립, 소립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세립, 가늘 세립이야. 세립, 가늘 세자야. 세립은 촘촘하고 입자 간 간격이 좁아 자연적으로 물이 스며드는데 느리고 한계가 있으나 물성은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콩을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되겠고, 예를 들어 사과 이렇게 놓게 되면, 자, 콩과 콩 만나는데 그 틈은 작고 이 간격은 넓겠지, 그지? 자, 요거는 세립, 요거는 대립 이렇게 보면 돼. 이게 하나가 뭐라고? 떡밥의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지. 자, 그래서
이 가루 하나하나가 물을 흡수를 다 하는데 그 가루 알갱이 한 개 한 개 사이에도 물이 스며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렇지? 물이 스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작은 알갱이 사이사이에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를 딱딱 다 물고 있게 되겠고, 이 대립은 너무 크니까 물이 그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는 흘러내린다. 뭐가 들어있다? 공기층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알갱이 한 개 한 개마다 물이 들어가 가지고 꽉 물고 있으니까 물성이 높고, 대립은 자, 간격이 넓어 가지고 물이 잘 스며들어가, 이렇게 잘 스며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여기가 물로 꽉 차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빠져나가겠지, 그지? 공기구멍이 생기는 거야. 공기층이. 물성은 낮다. 자, 떡밥 재료 입자의 크기는 떡밥을 반죽했을 때 공기층, 여기 이 공기층 얘기하는 거야. 공기층의 크기, 즉 떡밥의 밀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알겠지? 떡밥의 밀도. 그러면 이렇게 있어도 이게 이제 떡밥 가루가 되니까 이게 물을 먹잖아. 이게 건조가 됐을 때는 이게 나름대로 딱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물렁물렁해지겠지, 그지? 자, 물렁물렁해져.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 있지, 동그란 거. 요렇게 동그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덩어리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여기 공간이 생긴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떡밥 덩어리가 한 개 한 개가 물을 먹어. 말랑말랑해져. 이걸 손으로 어떻게 돼? 주물러. 말랑말랑하게 주물러, 꾹꾹 주물러. 그러면 이게 찌그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틈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겠지. 주무르고 이거를 또 막 치대,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공기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죽할 때 주무르기, 치대기, 이 앞에는 휘젓기가 있겠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젓는 거. 휘젓고 주무르고 치대고. 떡밥을 브랜딩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떡밥을 섞어 가지고 할 때 첫 번째 잘 섞어야 돼. 어떻게? 휘젓기로 잘 섞고,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의 물을 붓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공기층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주무르게 하는 거야. 또 치대기를 또 해. 이렇게 됐을 때 이 밀도가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알갱이가 크고 작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무르고 치대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밀도는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물성이야. 물성. 아까 금방 얘기했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런 얘기지. 물질이, 즉 떡밥이 가지고 있는 성질. 물성은 떡밥 재료의 입자가 물을 흡수하는 거야. 얼마나 흡수했느냐, 그 흡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의 양, 이거를 이제 물성. 자,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물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 흡수가 적은 거, 많다, 적다. 물성이 작고, 많은 것은 높고 작고, 물성이 낮고, 이런 얘기고. 자, 물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물속에서도 무겁겠지, 그지? 그래서 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물을 많이 먹으면 떡밥은 물렁물렁해지겠지. 왜? 물이 많으니까. 대신에 무거워지지. 자, 물을 적게 먹은 거, 이건 물 속에서는 가볍다. 이건 무겁다. 그 다음에 입자가 작으면, 아까 앞에서 했지. 입자가 작으면 촘촘한 사이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반죽한 떡밥의 수분량이 증가되는 거 맞지? 그래서 물성이 왜? 많아지잖아. 함유량이 높아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적게 부어가지고 이 떡밥 가루가 푸석푸석하다면 물성이 당연히 낮아지겠지, 그지? 없으니까. 자, 물성.
물은 떡밥에 다시 말하면 그 풀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림을 빨리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을 적게 붓고 많이 붓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성. 이 점성이 떡밥엔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점성은 이 곡물류에서 끈적끈적하지. 글루텐. 글루텐이 뭔데? 글루텐이 식물성 단백질 이거지 뭐. 식물성 단백질. 자, 또는 전분,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다 이런 얘기지. 이게 바로 점성이 되는 얘기야. 함유량에 따라서 점성, 이 글루텐이나 전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점성의 세기가 차이가 나는데, 점성은 입자와 입자를 결합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건 뭐 기본인 거지 뭐. 자, 글루텐 성분이 많으면 점성이 강해지고 물속에서 풀어지는 시간이 경과가 어떻게 된다? 시간이 필요해 돼. 늦게 풀린다는 얘기지. 또 반죽할 때 아까 했지. 자, 휘젓기는 2가지 이상의 떡밥을 같이 잘 섞이게 할 때 휘젓기,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자 주물러 치대. 여기에 따라서 입자가 물을 머금어 가지고 딱딱한 게 말랑말랑해지면서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진다. 점도는 당연히 강해진다 이런 얘기지 뭐. 점성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점성 잘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산성. 확산성은 뭐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집어와 관계가 있겠지. 집어, 고기를 모으는 거. 자, 여기서 그럼 이 확산을 시킬 때 무겁다, 그럼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겠지. 크기 크면 밑으로 내려가. 물이 많으면 역시 무거워지니까 내려가. 그래서 이 무게, 크기, 물성에 따라서 확산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이런 얘기고, 자, 무게, 입자 크기, 물성이 클수록 하방으로 확산한다. 밑으로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작고 입자도 작고 물성도 작고 가늘고 길고, 그렇지? 자, 그래서 작아 이게. 그럼 어떻게 돼? 하방 확산이 이건 천천히 되면서 대류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꾸 옆으로. 그 하방 확산보다 어떻게? 측방 확산. 자, 바닥이 여기 있는데 떡밥이 여기 있어.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방, 여기서 양쪽으로 나가는 거 측방,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확산성이 좋은 거는 하방은 물론 기본이고 측방 확산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점성의 강도와 풀림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점성이 높으면 입자가 굵게 풀어진 후, 자, 연속적으로 이 굵게 풀어져 가지고 굵은 게 또 풀어진다는 얘기지.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분해로 인해서 자, 크게 입자가 풀어졌을 때 하방, 또 다시 추가적으로 분해가 돼 가지고 알갱이가 작아지면서 측방 확산이 병행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러한 확산성은 떡밥재료의 고유 특성으로 확산 범위를 좌우하게 되며 반죽에 따라서 풀림과 연관된 확산 속도와는 다소 틀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야. 무게는 자, 무거우면 하방이고 가벼우면 측방이고 이런 얘기 되겠고, 자, 그래서 확산 범위의 영향이 크다, 이거 무게. 그렇지? 자, 그다음에 점도. 아까 점성 얘기했지, 그지? 4번에서 점성. 풀어짐이 빠르면 확산이 크고 풀어짐이 느리면 어떻게 돼? 속도가 느리겠지, 그지? 자, 요런 거. 자, 그래서 여기 확산은 요 다음 시간에 바로 공부할 건데, 포테이토에서 대립, 그 다음에 이제 소립, 또는 뭐 세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세립은 잘 안 쓰는 거야. 세립은 대립과 소립,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떡밥의 특성에 대한 5가지 요 기본 개념이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똑똑하니까 잘 알 거야. 이거 다 이해됐죠? 자, 오늘 요걸로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